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이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서광이가 직무를 탐색하고 있다고 해서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우선 제가 선배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4학번 졸업생 김설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을 여기 책에 적어봤어요. 네, 이게 직무 설명서군요.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네, 저는 변호사 김설애입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1호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이 하고 계신 변호사 직무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저는 현재 법률사무소 1호울의 대표 변호사로서 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인 분쟁이 생긴 분들 곁에서 그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일인데요. 민사 쪽에서는 계약 분쟁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사건을 주로 다루고, 형사 쪽에서는 피의자나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하고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 대응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떤 기업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그러니까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합니다. 저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로스쿨에 진학을 했습니다. 로스쿨은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리트라는 법학 적성 시험, 그리고 학부 성적, 그리고 영어 성적, 이렇게 세 가지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랑 면접같이 정성적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함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인데 그동안 민법, 형법, 헌법 같은 다양한 법률 과목을 공부하고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적인 지식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을 마친 다음에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와, 도전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한 직무군요. 그나저나 변호사의 하루 일상도 궁금해요. 네, 변호사의 하루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바쁘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그날 진행될 사건의 서면을 검토하거나 서면을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고요.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진행합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제가 변호사로서 저희 의뢰인들과 함께 대동해서 수사에 입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새로운 사건을 의뢰하러 오신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수십 건의 사건이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법리 검토와 서면 작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크게 소송 업무와 자문 업무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주로 소송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소송 사건을 주로 진행하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 수십 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재판에 출석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서면을 작성하고 고객들을 만나는 업무가 반복됩니다. 강도 높은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를 위해서 운동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법률사무소라는 이 회사를 직접 대표로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행정적인 일도 처리하기 위해서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와,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시네요. 평소 선배님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궁금해요. 필수템들 소개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노트북입니다. 변호사 업무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 가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입회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만 일을 하진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지하철에서든 아니면 택시에서든 일을 할 수 있게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 신분증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갈 때 변호사 신분증이 있으면 그런 절차 없이 빠르게 입장을 할 수 있어서 항상 저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수첩이라는 걸 줍니다. 이걸 옆에서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적고
또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적었다가 뭐 체크하고 이런 식의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보조 배터리인데요. 엄청 큰 걸 들고 다녀요. 저희가 뭐 재판이 보통 이제 서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국 방방 곳곳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계속 이제 의뢰인들이랑 통화를 하고 변호사님들이랑 통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 전원이 꺼지거나 노트북 전원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약간 벽돌 같은 이런 큰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치약 칫솔인데 의뢰인들이랑 얘기할 일이 많은데 입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이런 의미에서 들고 다니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쓰는 향수인데 이것도 의뢰인들 만나기 전에 이제 뭐 은은한 향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직무를 선정하신 동기가 궁금해요. 네, 저는 학부 때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면서 보통 이제 사람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의 조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너무 많고, 이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막 말싸움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야 그럼 법대로 하자, 이런 말이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라는 기준은 어떤 모든 상황에서 그 종국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사회적인 합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아는 것이 사회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권리를 구제해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법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업무 분야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 성격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소송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 캐비어가 나오는 철갑상어, 그 철갑상어 관련된 소송도 해봤고, 그래서 제 발밑에서 철갑상어들이 돌아다니는 그 양식장도 가봤고, 뭐 사고가 크게 난 공사 현장에 가서 그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돌아다녀도 봤고,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변호사는 한 가지 분야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점에서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도 제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직무를 가지면서 도움이 된 학교 활동이나 수업도 있나요? 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서강대학교의 법학회 서강러브 활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 입시라는 게 모두가 해보셨겠지만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서강러브라는 어떤 단체는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지치지 않고 로스쿨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웠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외교학과 수업은 보통 객관식보다는 글을 쓰는 수업이 되게 많았어요. 시험도 글 쓰는 논술형이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서면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연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경험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내기가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네, 저는 새내기 때를 지금 돌아봐도 단 한순간도 후회되지 않아요. 그때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더라도 그만큼 재밌게 열심히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대학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환경에 뛰어들었던 경험이 큰 힘이 된다는 걸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약에 돌아간다면 저는 더 열심히 놀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변호사가 공부만 잘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은 크게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책상 앞에서 키워지는 역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20살 때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런 어떤 순간들을 마주해보고 또 풀어나가보는 경험이 변호사로서 일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호, 좋은데요. 그렇다면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변호사라는 업무 자체가 복잡한 사실관계에서 그 핵심을 짚어내고 법리에 맞게 그 상황을 구성해내는 것이 이제 핵심 업무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력과 그리고 글쓰기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면 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둘 중에 글이나 말이나 어떤 역량이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압도적으로 글쓰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어떤 절차들이 서면, 그러니까 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말보다는 글이 중요할 때가 훨씬 많고요. 로스쿨을 목표로 한다면 글쓰기 능력, 문장력은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변호사라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결론을 낼 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그 결론이 나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타당한 생각인가에 대한 판단을, 그런 감각을 기르는 게 법조인으로서는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논리적인 어떤 이런 역량은 책상 위에서 혹은 책을 본다고 길러지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그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부 때 학생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연애도 많이 해보고 학과 활동도 많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도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님의 미래, 꿈이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무엇인가요? 네, 가장 큰 목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법률사무소 1홀이라는 회사를 더 많은 분들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무실로 키우는 겁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아직도 많은 분들한테는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 문턱을 좀 낮추고 누구나 제대로 된 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면에서도 제가 소송을 주로 수행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아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완벽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송 역량을 더 심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고 1년 마지막에는 그 기부 파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한 300~400명이 와서 같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기부를 하고 이런 어떤 행사를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저는 저희 회사를 이름처럼 사회적으로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법조인들이, 법조계가 이런 저희의 활동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들이 더 많이 기여하고 나눌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좀 선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선배님의 정성스러운 답변들 덕에 드디어 변호사 직무 설명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뿌듯하네요. 제가 드린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변호사 직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끝으로 이 직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변호사라는 직업은 분명히 쉬운 길은 아닙니다. 로스쿨 입학 준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의 정말 지옥 같은 입시 과정, 그리고 변호사 시험까지 정말 긴 여정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변호사란 직업이 이제 사라질 거다, 위협받고 있다, 더 이상 좋은 직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호사란 직업은 여전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딱 발생을 했을 때 그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해결사라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과정이 힘들수록 그 끝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그 문제를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그 상황을 마주할수록 그 보람감은 더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변호사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당장 학점에, 영어 성적에, 어떤 스펙에 몰두하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화려함이나 그리고 경제적인 소득 이런 거랑 별개로 정말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당연히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의 어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만나는 게 변호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순간에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가 이 직업을 왜 갖고 싶은가, 이 일을 왜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또 그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부 서강대학교에서의 4년이 여러분 각자만의 단단한 이유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